여기 독일의 명문대학인 뮌헨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한국을 방문했다가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을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 광경을 봐버린 이후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며 울먹이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표해 유럽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된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은 충격을 받아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나고 자랐으며 베를린에 살고 있는 클라라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는 1967년 독일의 당시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 간호사들이 와서 동양인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 한국까지 멀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더욱 더 멀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아시아의 작은 국가이고 유럽에서는 크게 알 길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로 병원에 일하는데 어느 날 한국인 간호사들이 독일에 온 것이었어요. 갑자기 병원에 동양인이 있다고 하니 어리둥절했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았고 간단한 의사소통 이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병원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못 사는 게 느껴지고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읽은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베를린에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봉사도 자주 하시며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 선입견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처음에 한국인 간호사들을 보니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를 하게 되었던 큰 이유도 항상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야 하고 봉사하며 베푸는 삶을 사셔서 어린 시절부터 항상 남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지라고 하셨고 그래서 간호사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사람들을 병원에서 케어해주고 그 사람들이 병이 완치가 되고 호전이 되어서 병원을 나갈 때 저는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라는 존재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하는 게 힘들지 않고 항상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인 간호사들을 마주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잘 지내라고 하셨기에 한국인들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머나 먼 독일까지 오게 되었냐고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직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쟁 이후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 벌러 독일에 왔다는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저는 병원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고 한국인 간호사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어 저와 같은 병동에 근무하던 한국인 간호사와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 후 어머니께서는 한국인 간호사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는 아직 현지 입맛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었고 차를 내어와 아까 병원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는 머뭇거리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돈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생계 유지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에서는 파독광부와 간호사를 선발했었는데 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고 했었고
그 말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여유롭지는 않아도 끝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파독 간호사를 지원하게 되었고, 당시 한국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으며 전 세계 최대 빈민국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언젠가 이 힘든 것을 이겨내고 올라설 것이라는 야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을 듣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파독 광부도 독일로 같이 왔다고 들어서 그녀를 통해서 주말에는 교회에 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인 간호사와 얘기를 나누었고, 다음 날 저는 한국인 간호사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청소와 집기류, 정리 등 환자를 씻기는 그런 일만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 한국인 간호사들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저와 같은 업무까지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인 간호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뭔가 모르는 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요일에는 한국인 간호사를 통해서 파독 왔는 한국인 남자 광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몸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먼 타지에 와서 오직 자신의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안쓰럽기도 했어요. 얼굴과 몸의 상처도 똑바로 치료하지 않아서 집에 있던 약품들과 의료용품으로 그들의 치료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의 파독 광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통 한국 남자들은 독일 사람들에 비해 덩치가 작은데 이 사람은 덩치가 크고 다부지며 독일 사람과 견주어도 덩치가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상도 참 좋았고 웃는 그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신과 같은 병동에서 일하던 한국인 간호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고, 정이 들었는데 헤어지게 되다니 너무 슬펐어요. 그런 그녀에게 꼭 한국에 방문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녀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갑자기 떠나게 되니 혼자 일하니 쓸쓸했어요. 한국인 간호사와 만나기로 약속도 했었고, 그래서 한국행을 하기로 저는 결심을 했고 집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나라이라며 위험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한 나라여서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해보았을 때 가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고 확신을 한다면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응원 속에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1969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천공항이 있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지만 그 시절에는 김포공항이 유일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많이 놀랐습니다. 독일의 공항과는 너무 차이가 났던 것이에요. 한국인 간호사가 왜 가난한 국가라고 했는지 이해가 조금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서울의 명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향하는데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독일에서 버스를 타면 기사님 한 분만 있었는데 한국 버스는 뒷문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서울이 한국가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도로마저 비포장도 많았고 깨끗한 포장 도로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동에 도착해서 독일에서 같이 근무했던 한국인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며 반가워서 포옹을 했어요. 한국인 간호사는 한국에 와서도 병원에서 열심히 근무 중에 있다고 본인의 근황을 말해주었어요. 저도 한국이 처음이라서 한국의 문화도 잘 몰랐고 그저 한국인 간호사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던 게 아니고 인터넷도 되는 게 아니라서 한국인 간호사를 뒤따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신기했고 저는 제 두 눈을 통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거리에도 거린들이 많이 있었고 동냥하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그렇게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집에는 홀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많이 편찮아 보이셨고 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인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물었고, 한국인 간호사는 대답을 해주었어요. 독일은 잘 살고 있는 나라이지만 한국은 전쟁이 끝나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여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공부라는 길이 유일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공부만을 고집을 하는지. 그런데 지리적 특성과 한국에는 자원이 없기에 공부가 유일하다고 말해주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한국 방문은 첫날부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곳에 방문도 해보았는데 정말 독일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과 비교하면 너무 열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어요. 그러나 한국인 간호사는 자기가 일하는 병원이 한국의 서울에서는 큰 병원에 속하고 있고 의료 기술 또한 한국에서는 수준 높다고 했지만 본인이 독일 현지에서 근무해보고 한국에 와서 일하니 의료 기술도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일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의료진도 많이 부족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한국에 비하면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여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충분했지만 한국의 병원에는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했어요.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더 답답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을 나와서 박물관에 들렀습니다. 그나마 박물관에 가면 한국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기에 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입구로 들어가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사진들이 보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서울 도심이 황무지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일제강점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국민들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자식과 후손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여행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인 간호사와 작별 인사를 하였고 추후 먼 훗날에 꼭 다시 만나자며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 완전 연락을 끊은 것은 아니고 볼 수는 없지만 편지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국인 간호사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축하해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 방문해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현실로는 그렇게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정신없는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직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했으며 병원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고 수간호사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의료기술은 한국이 독일을 따라오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한국인 간호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일하는 것도 물어보았기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저도 어느덧 은퇴할 시기가 왔고 때마침 병원에 같은 재단인 독일의 유명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로 오래 일했던 게 아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는 한국의 간호사를 소개를 하면서 정말 그들처럼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는 정신을 가르쳤어요.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아서 조금은 알았지만 한국이 너무 발전했는데 그게 그때 그 시절 열심히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나고 저도 손녀딸이 생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야속하게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던 시절이 생각도 나고 한국에 방문했던 그 시절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아침을 먹고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에서 함께한 한국인 간호사가 한국으로 초청을 한 것이에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김포공항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인천공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50년여 만에 이렇게 바뀌다니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독일 베를린 공항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깔끔한지. 50여 년 전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오래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명동이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강남이 서울을 이끌어간다고 들었고, 제가 젊은 시절 한국에 왔을 때 강남은 없었어요. 한국인 간호사는 강남에 거주하고 있어서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강남에 도착해서 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러서 한국인 간호사하고 마주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젊은 시절의 그 아름답던 모습은 없어지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가 생긴 할머니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인 간호사가 말하길 그 시절에는 정말 가난해서 독일에 외화벌이 하러 갔는데 지금은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후손들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의 추억을 말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인 할머니는 보여줄 게 있다며 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에 높은 건물 하나 없던 그 시절에 상상도 못했는데 롯데타워를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하던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왔을 때 비포장 도로가 있어서 교통수단도 불편했는데 지금은 버스, 택시, 지하철, 대중교통은 물론 고속철도, 비행기 등 전 세계 어느 국가와 견주어도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었던 겁니다. 한국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근무했던 병원을 가보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얼른 동의를 했고 그 시절 근무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병원은 바로 서울대학병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세계 병원들 순위를 나타내는데 항상 손꼽히는 병원이 바로 그녀가 일했던 서울대학병원이라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50여 년 전 병원은 쓰러져가는 병원은 낡고 정말 열악했는데 지금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해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병원이 된 게 신기했어요. 문득 저는 입꼬리가 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사는 독일이 아니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 게 뭔가 고향이 발전된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신기했어요. 저의 평생 외국인 친구의 나라가 발전하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현재는 원조를 주는 나라이니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한 국가인지 말로 표현이 되지를 않았어요.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뭐 완전 안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나라가 발전을 많이 했기에 여기 남아서 좋은 모습을 두 눈에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간호사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았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간호사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한국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나라이라며 생각했는데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어서 제가 기뻤습니다. 저는 마지막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머물며 독일에 돌아가기 전 한국에 관한 책을 쓰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과 그 정신을 기록해서 독일에 가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한국을 방문하면 잘 조성된 도시가 당연하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과거를 보았던 저는 얼마나 한국인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좋은 내용을 책으로 담아서 출간하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젊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열심히 살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저도 얼른 클라라가 책을 써서 독일의 한국의 뛰어남을 알렸으면 좋겠으며 그날이 얼른 오길 소망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